네,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이완구 신임 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 받았습니다. 또 오늘 중에는 청와대의 소폭 개각 이뤄질 전망입니다. 장관 3명 또는 1명이 더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정kun기 홍익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개각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소폭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계속 소폭 개각하겠다라고 청와대에서 밝혀왔기 때문에 오늘 그 정도 아닐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명 플러스 알파 이런 정도인데 사실은 좀 더 전면 개각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장관들 중에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 논란이 없지 않았던 분들도 좀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 문책성 경질도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완구 총리가 어찌됐건 새로 직무를 시작했으면 좀 약간 시간을 갖고 서로 그 총리와 대통령 간의 소통을 좀 더 한 다음에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분위기 좀 전환상 좀 빨리 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런지. 현재로서는 해양수산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금융위원장이 포함될지 여부 화면 함께 보시죠. 금융위원장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이고,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오늘 한다. 오늘 아침 민경욱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비서실장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침에 민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 없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예요. 예. 그래서 설 이후로 넘어가는 모양인데 제가 듣기에는 비서실장을 지금 찾고 있는데 막상 또 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또 들려요.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들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권영세, 황교안, 현경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고심을 하는 건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넘어간다면 계속 실장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개각보다는 인사의 핵심은 지금 비서실장 찾는 거 아니겠어요? 비서실장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상징성이라든가 워낙 김기춘 부원군 이분의 상이 컸기 때문에 이분을 대체할 만한 어떤 대통령의 보좌 능력 또는 김기춘 실장이 못했던 소통의 능력을 가지고 누구냐 이런 걸 찾을 것 같은데, 굉장히 국민들도 관심이 있고, 사실은 장관 누가 되느냐 이거보다는 그쪽에 더 관심 있는 것 같은데 넘어간 것 같은 느낌 좀 들죠. 네. 어느 분이 예상되세요? 아니면 어떤 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최근에 논란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예. 기준을 얘기하는 또 게스트들도 제가 좀 많이 보고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지금 바깥에서의 바람은 조금 좀 연령대가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지금 거명되는 분들이 대체로 연령대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픽 준비한 거 있죠? 함께 보여주시죠. 네, 이제 그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또 성향도 조금 너무 좀 이미 좀 많이 알려진 그런 분들보다는 좀 참신한 인물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거명되는 인물군을 보게 되면 기성 정치인의 이미지가 굉장히 이제 강한 그런 분들이고요. 사실은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은 이제 갑자기 이제 최근에 또 급부상했어요. 예. 그게 아마 약간의 좀 지적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적들을 의식해서 조금 이제 업무 역량도 좀 있으면서 또 너무 또 노회한 정치인 이미지를 좀 벗은 인물을 찾는 가운데서 또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바깥에서의 생각들은 지금 저기에 지금 나오시는 분들보다도 조금 더 연령대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총리와 비서실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총리는 책임 총리해야 되고 가끔 쓴소리도 해야 되고 좀 이런 소통을 더 해야 되는 거라면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보다 또 맡기고 또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좀 성격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 철학을 공유해야 되고 이 정부에 대한 확실한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화합 차원에서 한강옥, 한덕수 저렇게 거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이렇게 어떻게 자꾸 얘기가 되는데, 영의정을 지낸 사람이 도승지를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우리 격도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 체제를 그 좀 준비하다 보면은 격을 한번 생각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 아무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자꾸 떠보는 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현경대 이분도 경륜은 뛰어나지만 연세 요즘 뭐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비서실장의 자리는 굉장히 그 업무 강도가 세거든요. 76세 이분 어떻게 할지 하여튼 그런 건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권영세 실장은 뭐 비교적 뭐 우리 이 박사나 저나 비슷한 또래 같은데 잘 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참신한 면에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렇게 뭐 화끈한 인사는 아직은 안 보이는데 어제 국회 표결을 생각한다면은 의외의 제3의 인사도 또 대통령이 생각하지 않을까 어허. 이런 그 좀 전망도 되고요. 어제 국회 표결이 비서실장 인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뭐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걸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이 정국이 쉽지는 않다. 이완구 총리 카드가 굉장히 돌파하기에 좋은 카드였는데 이게 하나도 쓸모없게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비서실장 인사에 온 국민 시선이 몰리는데 뭐 참신하고 개혁적이고 대통령 보좌 잘하고 소통 잘하는 누가 있을까? 지금 인적 쇄신 작업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삐끄덕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원래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비서실장 교체와 청와대 3인방 정리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비서실장 교체가 가장 우선시돼야 될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갑자기 이완구 총리 카드를 꺼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검증도 안 돼가지고 굉장히 논란을 또 많이 빚었던 것이고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이완구 총리가 어찌됐건 결정이 되고 난 이 상태에서는 무엇보다 지금 급한 것이 제가 보기엔 개각보다도 비서실장 인선입니다. 비서실장 인선을 빨리 해서 청와대 그 인적 쇄신부터 하고 개각은 오히려 이완구 총리하고 충분히 좀 의견 소통, 의견을 좀 과정을 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좀 천천히 해도 오히려 제가 보기엔 늦지 않다. 그리고 국민적 관심은 1차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비서실장에게 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하는 거죠. 네. 저희들이 당초 국무회의가 10시에 보통 하는 걸로 예상을 해서 1시간 반 정도 후면 국무회의 끝나고 지금쯤 개각 발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국무회의가 11시로 임명장 취소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아마 들어오는 대로 다시 분석을 하도록 하고요. 어제 통과된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이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표 차 통과. 생각보다는 적은 표차였어요. 예상보다는. 그렇죠. 사실은 뭐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예. 여당으로서는 뭐 비박, 친박 간에 뭐 갈등의 골도 깊지만 그 지금 전국 상황이 굉장히 절박하거든요. 여당으로서는 이번에는 정말 그 바로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그 사명감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탈표가 많이 나온 겁니다. 뭐 7표 또는 9표까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고 보면은 여당으로서는 앞으로 국정을 주도하는데 상당히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게 될 것 같고 야당은 저는 정말 잘했다 이렇게 정말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야당을 많이 질타를 했는데 예. 문재인 대표의 그 외곽에서의 여러 가지 그 강공 모두와 함께 우영근 원내대표의 리더십, 그 안규백 의원 뭐 다 좋았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들여다 보니까 찬성표가 여당 의석보다 많다고 하면은 예. 원내대표부가 직을 걸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러니까 야당 이탈표가 나온다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그 단속을 한 모양인데 왜냐하면 야당에 이제 충청권 그 의원들이 10명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이탈하지 않고 똘똘 뭉쳐서 플러스 4를 얻어냈다. 이거는 그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성과가 있었고 또 국회에 들어가서 표결에 임하는 모습도 기존의 야당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그 국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각인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야가 정책이라든가 정치 쇄신 가지고 계속 경쟁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글쎄요, 전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새정치연합이 과연 최선을 다했느냐?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표결에서 사실은 그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2명 정도가 빠졌거든요. 해외에 나가 있는데 사실은 새누리당은 다 불러들였습니다. 불러들였어야죠. 그리고 정의당도 어찌됐건 같이 표결에 참여하도록 해가지고선 투표에 임했어야 된다. 그랬으면 부결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까지 과연 노력을 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배후에는 뭐 새정치연합 이제 그 문재인 대표가 오락가락했던 그런 과정들이 보여주듯이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사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그 가부간의 정확한 결정을 못 내리고 계속 좀 헤맸다.
그런 과정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끝까지 선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은 문재인 대표의 정치력의 부족을 메워준 것이 우윤근 원내대표였다라고 저는 이번에 보거든요. 예. 우윤근 원내대표가 아니었으면 그나마 저만큼도 못 지켰을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새정치연합이 사실은 과제로 좀 남아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막판에 그 문재인 대표의 여론조사 발언도 큰 도움이 안 됐다라고 보십니까? 오히려 굉장히 악재였죠.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우윤근 원내대표가 집단속을 잘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많은 평론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조금 일차적인 분석이 아닐까. 문재인 대표가 이런 상황을 다 알고 본인은 강공을 때리는 겁니다. 여론조사에게도 강경파 얘기를 들어가지고 본인은 포를 쏘면서 실질적으로는 우윤근 원내대표가 집안 단속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투트랙으로 갔다고 보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야당이 어제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의 리더십 매우 돋보였다. 뭐 한 두어 사람 뭐 끌고 나오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참석한 의원 중에서 전부 부결에 대한 뭐 우리가 추측입니다만은 부결이 됐을 걸로 보고 그 플러스 4를 얻어왔다는 거,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당의 이탈표는 누구였을까요? 뭐 이걸 구체적으로 거명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어떤 성향의 의원들이었을까요? 뭐 이재호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서 뭐 그렇다고 그분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무기명 투표니까요. 근데 이제 뉘앙스는 반대 입장을 좀 보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한 명이 아니라 그 외에 7명 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9명까지 나왔거든요. 어떤 성향의 누가 총리에게 반대표를 던졌을까요? 그러니까 그 뭐 비박 진영 중에서라고 하면 지금 여론조사에도 이완구 총리 적합도가 좀 안 좋은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은 있는 거죠. 다음 총선에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와 이완구 총리 체제가 과연 일방적으로 가선되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선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탈해가지고 그 표를 던졌는데 그렇다면 수도권 일 가능성이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 그 유승민 대표가 당의 건강성이라는 이런 거는 이제 좋은 말로 이제 그 나중에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당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여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통과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은 어제 실질적으로 야당이 승리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여당이 힘든 거죠. 자, 그렇다면 어찌됐든 청와대가 그러니까 총리 임명 동의안의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신임 대표, 원내대표가 이거를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물론 이탈표는 좀 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를 향해서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쓴소리를 바로 합니다. 오늘 인사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앞으로의 당청 관계를 좀 변화를 좀 보여오는 조짐, 전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렇게 선출이 된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제 변화를 원하는 그런 기류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사실은 어제 그 총리 후보자 인준안 부분을 새누리당이 사실은 좀 부결시키는 쪽으로 갔어야 될 필요성도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면 청와대에 주는 메시지도 분명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민심을 좀 더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총리 후보자들이 그동안 이제 여러 명 낙마를 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기획윤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안 맞는 거죠. 그런데도 무리해서 사실은 이제 청와대 요청을 들어줬단 말입니다. 자, 물론 그 현실적인 필요성은 부분은 어느 정도 있었겠죠. 자, 그 부분을 어저께 그 찬반 토론 과정에서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정문원 의원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좀 차선에 대한 불가피한 대안이다라는 걸 설명을 했는데 글쎄요. 그게 내년 결국 총선을 이제 의식을 해서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좋은 선택이었는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 민심은 어찌됐건 이번에 이완구 총리 부결을 원했다 하는 부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완구 총리가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자, 첫 출근하면서 기자가 2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한 가지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모습 함께 보시죠. 국민 뜻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단독 총리 우려 있으신데 책임 총리 어떻게 가실 건지? 두 번째 이제 어느 한 기자가 반쪽 총리를 이제 사실은 저 질문에 그러니까 몸으로 답변을 해야죠. 앞으로 일로서 답변을 해야죠.
반쪽 총리, 그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한계는 분명한 거니까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 저는 저 질문이 과연 아침에 좋은 것인가. 물론, 예, 네. 예, 처축을 하는 분한테는. 예. 그러면 저런 논리라면요. 대통령도 반쪽 대통령입니다. 52%의 대통령이거든요.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숫자로 본 획일적인 논리는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저런 얘기는 이제 이완구 총리가 그 기자들 불러다가 또 차 한잔 마실 때가 있을 텐데, 예, 그때 이때 물어봤어야 하는 거지. 되는데, 본인 기분이 굉장히 추측을 또 하는 좀 싸한 분위기가 있는데. 만약에 과거에 후배 기자들이 저런 질문을 했으면은 잘못했다고 좀 그렇죠. 이 취재를 하는 건 굉장히 스킬을 요구를 하는 건데, 예. 오늘 그 한마디 하고 그 뒷 얘기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사실 국민들은 굉장히 이완구 후보자의 오늘 발언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그 말 자체가 이제 다른 더 이상 할 말을 막아버린 그렇죠. 질문이 될 수 있었다. 조금 더 따라 들어가서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예. 어쨌든 그 민주주의라는 게 대화와 타협이지만 이게 안 될 때는 결국은 의사당에 모여가지고 표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수결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할 수 없을 때는 그걸로 이제 판가름 나야 된다. 어제 제가 야당 보고 잘했다는 게 어제 정의당 의장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제 확립이 됐다. 이제 이전처럼 물리력 행사는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불참하는 거 예. 이것도 뭐 없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좋은 모습을 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완구 총리가 만신창이 그때 통과가 됐는데 반쪽 총리보다는 본인에 대해서 업무를 정말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건지를 우리 그 언론이나 국민들이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개각이 늦춰진다는 얘기도 저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데 책임 총리라는 게 이제 강요 재청권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임명장 받자마자 강요 발표되면은 하나도 나는 얘기 못한 건데. 거죠. 예, 사실상 누가 봐도. 예, 그게 뭐 본인 생각인지 참모들 생각인지 그게 들어가가지고 오후쯤 늦춰진다는 것은 굉장히 그런 그 책임 총리의 역할도 부여하는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형식적으로는 청와대가 총리가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에 장관 후속 인사를 발표한다는 기다려주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만 누가 봐도 오늘 아침에 취임하신 분이 바로 그날 인사에 관여하지는 않았을 거다. 앞으로 이제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요. 예. 대통령 중심제에서 장관은 다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추천 과정을 어떻게 얼마나 이제 그 센스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거죠. 네. 예. 그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이 분명히 헌법상 권한입니다. 그렇습니다. 헌법 공부할 때 나오는 거예요. 네. 해임 건의권. JP 외 그러니까 김종필 전 총리 외에 어느 총리도 이 두 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총리가 없죠. 없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사실 정치권이 고쳐야 될 숙제예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총리들이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천을 안 했단 말이죠. 사실은 이번에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 국민 대통합 약속도 했지만 그것도 좀 아직 못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사실은 그 두 가지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는 기회였지만 사실은 놓친 거고요. 그 어찌됐건 뭐 이완구 총리가 이제 결정이 됐어. 제가 보기에는 이완구 총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짧은 답변을 했지만 상황 인식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 집무실에 통짜를 꼭 써놓으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통할 통짜. 예, 그 이완구 총리에게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민심 그거 하나를 딱 액자로 걸어놓고 늘 보시면서 좀 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군기 홍익대 교수 이정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